여러분, 만약 7억 원이 넘는 빚을 졌는데 법적으로 단 8%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? 오늘 이 정말 믿기 힘든 하지만 합법적인 사례를 속속들이 파헤쳐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? 네, 바로 이 숫자, 8%입니다. 아니, 7억이 넘는 빚인데 어떻게 원금의 8%만 갚고 나머지는 괜찮다.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될까요?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수사를 시작해볼까요? 우선 이 어마어마한 빚, 도대체 정체가 뭐고 어떻게 생겨난 건지부터 알아봐야겠죠? 와, 정확한 총 채무액이 무려 7억 659만 1,990원입니다.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이죠. 근데 이 빚이 그냥 한 사람한테 빚인 게 아니에요. 보시면 은행 대출, 신용보증기금, 카드사, 심지어 세금까지 못 낸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여러 금융기관이랑 정부에 아주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었던 거죠. 아니,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빚이 불어났을까요?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요. 시작은 사업상 사기 피해였다고 합니다.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결국 생활비까지 부족해지니까 빚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.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이 사람의 재정 상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샅샅이 뜯어보면서 법원이 대체 어떤 계산법으로 변제금을 정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계산 방식은 생각보다 되게 명확해요. 일단 월소득이 250만 원이잖아요. 여기서 법이 이 정도는 먹고 사는데 써야 한다고 정해준 최소 생계비. 이분은 2인 가구라서 약 150만 원이거든요. 이걸 빼주는 거예요. 그럼 남는 돈이 100만 원이죠? 이게 바로 매달 갚을 수 있는 돈, 즉 가용소득이 되는 겁니다. 여기서 법원 수수료 같은 거 조금 떼고 나면 실제 매달 갚는 돈은 약 98만 원으로 딱 정해지는 거죠. 좋아요. 그럼 매달 98만 원씩 갚는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언제까지 갚아야 할까요? 그 장기 계획을 한번 보시죠. 이것도 계산은 간단합니다. 월 98만 원씩 법에서 정한 최대 기간인 60개월, 그러니까 딱 5년 동안 갚아나가는 거예요. 이렇게 5년을 꼬박 갚으면 총 변제액은 약 5,880만 원이 됩니다. 자, 이제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원래 빚은 7억이 넘는데 5년 동안 갚는 돈은 다 합쳐서 5,800만 원. 이 어마어마한 차이, 바로 이게 이 사건의 핵심 미스테리입니다.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? 자, 여러분, 드디어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에 도착했습니다.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법률 원칙, 지금부터 공개합니다. 그 비밀의 이름은 바로 청산가치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아주 쉽게 말해서 만약 이 사람이 지금 당장 파산해버리면 가진 재산을 싹 다 팔아서 채권자들이 과연 얼마를 건질 수 있을까 하는 금액이에요. 일종의 최악의 시나리오 값인 거죠. 그럼 이 신청인의 청산가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? 자, 재산을 보니까 2021년식 포토트럭이 한 대 있는데 이게 차값보다 아직 갚아야 할 할부금이 더 많이 남았어요. 그럼 이건 재산이 아니라 오히려 빚이죠. 땡! 그리고 보증금 1,000만 원짜리 집에 사는데 이건 법에서 최소한의 주거권은 보장해줘야 한다며 압류를 못하게 막아놨어요. 이것도 땡!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자, 그럼 결론적으로 이분의 청산가치는 얼마일까요? 네, 맞습니다. 바로 0원.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정말 강력하고도 냉정한 숫자죠.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설명됩니다. 자, 보세요. 만약 이 사람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파산해버리면 청산 가치가 0원이니까 채권자들은 단 한 푼도 못 받습니다. 그쵸?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비록 8%지만 5,880만 원이라는 돈을 받게 되잖아요. 자, 채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한 푼도 못 받는 거랑 5,880만 원이라도 받는 거,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? 답은 너무나도 명확하죠. 자, 이제 미스터리는 모두 풀렸습니다.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도대체 왜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요,
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.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불운하게 큰 빚을 진 사람들이 평생 빚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는 대신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말 그대로 재기할 기회를 주려는 겁니다. 그게 결국 사회 전체에도 더 이롭다는 큰 그림을 보는 거죠. 결국 이게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의 핵심 철학입니다. 내 빚을 100% 다 갚아라가 아니라 파산해서 모두가 망하는 최악의 상황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를 만들자. 바로 이겁니다. 관련된 모두에게 차악을 선택하게 하는 지혜인 셈이죠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이 제도가 빚을 지은 사람에게 주는 용서와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여러분은 과연 올바른 균형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정답은 없지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